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김효선 의원님,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상반기 2분기까지는 생각보다 거래량이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가격도 반등세를 보였었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누적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플러스로 마감을 한 곳은 어느 곳도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뭐 평년의 반토막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22년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되살아나서 그게 상반기 때는 가격을 좀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그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10월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그 방향성이 약간은 바뀌었죠. 작년에 대부분의 거래를 이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 뭐 일반형 같은 경우가 이제 폐지가 되고 네. 우대형만 지금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DSR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화되면서 차주별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좀 한계가 생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DSR을 적용해 보면 LTV가 무색할 정도로 개인별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거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통계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0건대 정도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는 더 거래가 감소되면서 가격이 조금 더 거기에 거래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정책의 힘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지혜 연구원님께서는 현재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상반기에 이제 1.3 대책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시행하고 뭐 역전세 관련된 대책들 나오면서 사실은 서울에서도 굉장히 차별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지역들, 우리가 이제 강남 3구라고 하는 지역들, 네네. 혹은 용산구 이렇게 포함한 마용성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은 과거 고점 수준을 이미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고가 지역들이 회복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사실은 중저가 지역 쪽에서 좀 이 부분들을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가 지역이 회복이 빠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요자 저항감이 좀 커졌던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작년 이제 9월과 10월 사이에 이제 채권 금리가 좀 요동친 부분들이 있었고 정부가 이제 정책 자금들을 좀 축소하다 보니까 거기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좀 위축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영향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금 많이 오른 지역 중심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을수록 현재가 정말 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이게 일단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2023년 시장을 먼저 한번 보면은요. 네. 상반기에 이제 좀 큰 폭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윤지혜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별, 상품별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이제 아파트 위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상반기는 거래량도 늘어났고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는데 하반기 특히 이제 추석 지나면서 좀 꺾였거든요. 뭐 정책적인 요인도 있겠죠. 특례보금자리도 이제 9월 네. 26일자로 종료가 됐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10억 최고점이 한 10억 하던 집값이 2022년 12월 한 7억까지 떨어집니다.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졌다가 네네네. 2023년 상반기 한 9억 5천까지는 회복을 했거든요. 회복을 하니까 시장의 수요자들,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도 있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도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9억에서 내가 집을 산다면 취득세 내야 되죠. 그쵸. 대출이자 내야 되죠. 그쵸. 또 뭐 나가야 재산세나 되는 또 금액에 비용이 따라서 너무 제가 많아요. 예를 네. 10억으로 뒀지만 금액이 크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되죠. 팔 때 또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9억에 사서 전고점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전고점을 뚫고 110%, 120% 올라가줘야 내가 그래도 10억짜리 9억 아파트를 사는데 뭐 3천만 원 벌자고 우리가 투자하진 않거든요.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렇게 보자면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가 2023년 12월에 미국에서 이제 세 차례 인하를 할 수 있다. 2024년에는 세 차례 내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시장의 수요자들은 그래도 한국은행이 언제 내릴까? 대출금리가 언제 내릴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매수자들은 조금 발을 빼고 있었고요.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은
더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회수하는데 여기서 그렇죠. 올라 본들 얼마나 오를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그렇게 넘어갔고요. 네. 2024년 이제 변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제 금리로 또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죠. 금리가 미국에서 이제 세 차례 인하 시그널이 나온 거는 긍정적인 요인인데 한국은행은 언제 인하가 될지 또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금리는 얼마나 내릴지에 대해서 그 영향을 보면서 아마 시장의 수요자들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네. 집단한 수요자들이 다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